수요일 토크킹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도봉구가 낳은 스타 도나스 김재섭 김재섭입니다. 위원장. 네, 세 분 너무 반갑고요. 자, 이 얘기가 지금 아주 크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 파장이 좀 거센데 일단은 아니라고 하긴 하거든요. 녹취록은 뭐 공천 줄 테니까 한일 관계 잘 얘기해 달라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뭐 이진복 정무수석이나 태영호 최고위원 두 분 다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은 변희재 대표님부터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태영호 의원은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그 핵심 보좌관들을 모아놓고 예. 대통령실과 이진복 수석을 팔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것도 공천까지 얘기하면서 예.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을 했는데 음흠.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여당 쪽에 음흠. 요구를 해야죠. 즉각 징계해라. 음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앞으로 대통령실 공천 팔지 마라. 이렇게 하지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진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위는 아직까지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요. 근데 여의도 정치권 취재를 해보면 네. 맞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건너서지만 녹취록이라는 게 뭐 예. 이진복 수석이랑 태영호 최고가 얘기한 녹취록은 그러니까 아닙니다만은 우선 첫 번째로 사건의 재구성이 좀 필요해요. 네. 3월 8일 날 전당대회를 했고 예. 그리고 그 이튿날인 3월 9일 날 태영호 최고가 대통령실 들어가서 이진복 수석을 만났고 이진복 수석을 만난 것은 확인이 됐고 네.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 국회의원실로 와서 비서관 보좌관들 보좌관들한테, 불러놓고 예.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뭐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잖아요. 저 공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뒤이어진 이분의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 3월 13일 날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 공세만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네. 3월 16일 날 우리가 구상권 포기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결정은 대국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이다. 본인이 그런 발언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빈손 외교, 굴욕 외교, 민주당 아이고 죄송합니다. 눈물을 또 흘리시고. 그러니까 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비정상이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리고 4월 13일이 결정판인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일본 청서가 공개가 됐어요. 그랬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일본의 화답의 징표다. 그렇죠. 이런 말을 해서 또 논란을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녹취록과 관련돼서 그 전후에 태영호 최고위원의 일정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봤을 때는 그 녹취록이 맞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김재섭 위원장님은 당내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비판하시는 또 의원들도 있는 것 같고요. 걱정을 하죠. 걱정을 걱정을 하신다. 다 하고 뭐 이런 논란이 나와서 저도 제가 오히려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덜컥하십니까? 왜 이런 논란이 나와야 되는지 일단 그렇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녹취록 앞에 겸허해야 한다. 녹취록 앞에 겸허해야 한다. 녹취록 앞에 장사 없다. 그럼요. 왜냐하면 뭐 송일 대표도 그렇고 예. 태영호 의원도 그렇고 그 잘 기억 안 난다 하잖아요. 기억은 안 날지 모르지만 녹취록은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의혹은 분명히 전 불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 여당 최고위원의 관계 중요하죠. 그 네. 메시지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대가에 공천이라는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태영호 의원도 그렇고 정확하게 해명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네. 그 국회를 취재해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태영호 의원 자체가 내가 재선을 강남갑에서 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와 걱정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탈북자 출신이고 물론 이제 이분은 북한에서 평생 정치 훈련을 받고 그리고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북한 체제와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이고 이런 분인데 여하튼 이분이 이제 공천 문제에 대해서 되게 내가 강남갑에 계속 있을 수 있겠냐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보좌진들하고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차라리 그러면 접경 지역으로 가자. 그래서 경기 북부에 파주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그 여의도 안에 정치권 안에서 이렇게 막 떠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천에 대한 이 사람이 있던 불안감이나 불안감이 있었다. 그리고 걱정이나 우려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연결되면 그것 때문에 찾아갔나? 최고위원에 당선된 다음에 대통령실에 가서 혼자만 가서 이렇게 별도로 이진복 수석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정치권 안에서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이진복 수석이 태영호 최고에게만 그랬겠냐. 다른 최고위원들에게는 안 그랬겠냐라는 의혹도 제기하는 국회의원들이 그 있습니다.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변희 대표님 좀 전에 만약 아니라면 정말 태영호 최고가 책임져야 된다는데 만약에 맞다면 이거는 공천 개입이고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닐까요? 이진복 수석의 책임인데 네. 하여튼 지금 둘 다 아니라 그러니까 예. 그럼 지금 모든 이제 여의도에 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정부 수석이 태영호에게만 얘기했겠냐 이런 이진복 수석이 엄청난 오해를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은 예. 그 이진복 수석의 반응이 무지하게 화가 나서 예. 태영호한테 엄청나게 퍼붓고 예. 징계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상황상. 근데 이진복 수석의 태로 보면은 네. 그냥 아니다고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오해 불식이 안 되고 어허. 그러면 뭔가 얘기했겠지 어허. 안 풀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만약에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 그러고 이게 진위를 뭐 밝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일각에서는 공천 개입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이 총선을 앞두고 네. 친박 후보들에게 한번 도움을 주려고 여론조사를 했었고 네. 정무수석한테 현기한 수석한테 예. 친박 후보들에게 좀 컨설팅을 해줘라. 컨설팅 해주라.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걸 갖고 이제 박근혜 측은 당내에서 이 정도의 그 조정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윤석열 그 당시 특검이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장 했었죠. 아니다. 당내 경선도 이거는 불공정으로 개입하면은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어허.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고건으로 징역 2년을 받았죠. 두 건으로. 예. 근데 지금 이진복 수석은 공천을 미끼로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업무를 막 지시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뭐 사례로 보더라도 예. 검찰 수사는 당연하고 근데 검찰 수사 해야 되고. 해봐야 밝히겠습니까? 그러면 특검으로도 갈 수 있는 사안이죠. 근데 어제 참 재미있었던 풍경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취재를 해보니까 평소에 그 브리핑이 있을 때 한 5에서 10분 정도 늦게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제 이진복 수석은 이례적으로 네. 10분 먼저 와서 좀 빨리. 본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고 기자들이라고 이제 일일이 다 악수를 하면서 네. 나 좀 살려줘. 그런 말 했다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살려줘. 그래서 기자들이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화를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말이야. 태영호 의원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살려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건 뭐지? 아하. 기자들이 이제 현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그렇군요. 거예요. 예. 이진복 그러니까 수석.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이게 진실 게임이 필요한데 당내에서는 그런 얘기 합니다. 일단 당 지도부가 이런 일이 터지면 이 사안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확인한 다음에 의총을 열어서 설명도 해주고 무슨 그렇죠. 일인지. 근데 왜 김기현 지도부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냐. 그리고 당사자가 거짓말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윤재옥 대표도 뭐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떡하냐라고 하고 퉁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진위를 따져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진위를 따져봐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는 입법부고 그리고 엄연히 우리는 삼권 분립에 체제에서 살고 있는데 마치 용산의 명령에 끌려다니는 것 같은 최고위원조차 공천을 미끼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인상을 주니까 우리 당 지지율이 안 오른다 이러면서 개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지금 친윤 1세계 지도부가 여의도 출장소 취급당한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실이. 그러니까요.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되고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아직까지 드러난 단서론을 보면 네. 이진복 수석이 조금 오버하신 것 같고 네. 그 녹취록의 내용만 보면 내용만 봤을 때는 내용만 봤을 때는 태영호 의원이 좀 그걸 과도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은 사실인데 네. 이런 논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적절하지 않고 애초에 우리가
그 이제 당원 100%로 당원 당규 개정되고 그렇죠. 나서 애초에 이제 윤심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이제 와서 지도부의 구성을 가지고 탓하기에는 이제 뭐 너무 만시지탄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네, 되겠다. 잘해야 되죠. 그럼요. 네. 자, 근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윤리위가 열리거든요. 오후 4시에. 네. 아마도 태용호 최고위원. 최고위원에 네. 관련해서는 세게 징계 수위가 원래 뭐 경고 정도 경징계 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건 때문에. 예, 이 건 때문에 징계 수위가 매우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태용호 최고가 또 가만히 있겠냐. 제2라운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은 북한에서 온 북한 사람이고 아직 한국 정치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모른다. 가만히 있지 않을 북한식으로 것이다. 봐야 된다. 북한식으로. 그런 자, 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저번에 민주당 JMS 그 빗댄 그 사건 이후에 이게 보좌관 실수로 공개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태용호 최고가 그 이후에 공개 채용이 또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비서진 보좌진 중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솔직히 이거는 내부 보좌진 회의의 내용이 녹취가 흘러나왔다는 거는 네. 내부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거 하겠 수 있겠어요? 밖에서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더군다나 대통령실의 그 공천개입 문제를 논의했는데 여기에 뭐 기자가 껴있겠습니까? 누가 껴있겠습니까? 전부 다 태용호 의원의 보좌관이 있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서도 태용호 의원이 기본적으로 한국식 정치 문화,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식 정치 문화를 경험한 적이 없이 네. 북한에서 일을 했던 말이에요. 뭐 북한에 오래 그러니까 계셨으니까. 북한에서의 그 젊은 보좌진과의 소통이 아하. 과연 자유민주주의적으로 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태용호 의원이 이제 일하다가 좀 약간 안 돌아가면은 자아 비판을 시키고 상호 비판 시키고 이제 북한식으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예. 제가 태용호 의원 보좌관들 몇 명 알아요. 네. 그 좋은 말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훈련이 안 돼 있는 정치 훈련이 다르다는 아예 안 거죠. 돼 있으니까 다르다는 젊은 거죠. 보좌관과 소통이 안 되니까 앙심을 풀 만한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천적으로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훈련도 적게 돼 있고 근데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줬으니 유지가 되겠냐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진복 수석하고도 소통이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가능성도 있을 그냥 것이다. 그런 정도로 얘기해서 정무수석이 내가 공천 좀 도와줄게 이렇게 소통을 하는 약간의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태용호 의원은 지금까지 거의 김일성 수령주 밑에서 일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거는 예. 무조건 받들어 모시자 해가지고 너무 진지하게 가가지고 이거 사고 처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내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네. 태용호 의원 공천 중은 우리 당이 문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도 한데 네. 어찌됐든 어제 밤에 태용호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글을 네, 올려가지고 올렸어요. 뭐 보수 유튜버에서 뭐 누구 비서관이다 뭐 이렇게 지목을 해가지고 방송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녹취록 유출과 관련해서 Y 비서관, L 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 아니다라고. 라고 이제 해명 글을 올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엉뚱한 소리 하면 다 고소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제가 그 댓글을 봤거든요. 네. 그 페이스북에 댓글 봤더니 아니 그러면 그 방 안에서 녹취가 이제 유출이 된 건데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면 그럼 태용호 본인이냐 이런 댓글도 있고 본인은 그렇더라고요. 아니겠죠. 뭐 하여튼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또 하나 오늘 단독 기사가 하나 또 났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전후로 그 지역구 자신 지역구의 태용호 최고위원이 쪼개기 정치원금을 기초원들한테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김준섭 최고란 김준섭 위원장님 제가 최고위원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이 최고로 어려운 방송이네요. 네. 정말로. 예. 국민의힘 얘기만 계속 하니까 네, 뭐 아직까지는 뭐 혐의 의혹 단계니까 뭐 수사 내지는 당무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겠지만 네. 저는 적어도 이 공천 문제와 관련돼서 금품을 수수받는 일은 굉장히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크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저는 그 근절 우리가 지금 어떤 마약 근절, 네. 마약과의 전쟁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전 당내에서만큼은 이 후원금 받고 공천하는 일은 정말 전쟁을 치르는 심정으로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막아야 된다. 근데 이 쪼개기 네. 후원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한 기초위원이 있는데 자기가 돈을 다 내버리면은 신분이 드러나니까 친척들에게 나눠서 그렇죠. 줬기 때문에 예. 이거 잡아내기 거의 불가능한데 예.
이거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이것도 이거 내부자가 아니면요. 이거를 검찰이 압수수색하지 않는 이상은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정치권에서는 예.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냐면 태용호 최고위원은 어렵겠다 많이.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뭐 삼선의 중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어쨌든 태용호 의원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본인 스스로 허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사실 이제 이런 의혹까지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우리 당에서 정치 계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혹시 추가 폭로나 추가 녹취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그럴 됩니까?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군요. 녹취가 이제 거의 내부자 소행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네. 그럼 그것만 있겠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쪼개기 후원이 터져 나왔다는 거는 예.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 쪼개기 후원은 사실은 밖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건데 왜냐하면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잖아요. 수가 가족 관계를 없으니까. 저게. 이것도 그러니까 내부자일 거라는 것이다.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마찬가지로 태영호 의원이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문법을 모르니까 저기 북한 같은 경우는 한번 숙청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지금도 보면은 야 강남 가서 밀려나면 나 끝장난다는 그 약간 좀 조바심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태영호 최고에게 그냥 다 네가 안고 가라 그럴 때 수술이 가겠냐 이거죠. 북한도 숙청하는 과정에서는요 사실은 엄청난 거 터트리고 가는데 이게 안 알려져서 그렇죠. 네, 더 놀라야 될 수 있을 더 것이다. 이제 태영호 씨는 이제 잠깐 이제 뒤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문제들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 한 번 수되면 끝난다 생각. JMS, 북한이라면 그때 네. JMS 올렸을 때 예. 본인 스스로 나를 윤리위원회에 그 맞아요. 회부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 예. 정치적 의도가 뭐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 있으면 혹시 저 사람 무슨 뒷배가 있기 때문에 감히 너희들이 나를 징계할 수 있어 뭐 이런 태도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일각에서는 변희재 대표 말한 대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북한식이다. 나 스스로를 나를 회부하면서 자아 비판하면서 자아 비판. 예, 뭐 이런 자기 식이다. 비판. 네. 너무 약간 메신저에 대한 네. 공격들이 되는 네,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 그건 부분은 뭐 아닌 것 북한 같고. 뭐 얘기는 네. 그렇게 정도만 얘기하고요. 네, 그렇게 네. 하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이렇게 된다면 징계 수위도 조금 예상이 되고 또 5말 6초 개각설이 있잖아요. 이때 이진복 수석 교체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출마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이 교체 얘기가 뭐 돌긴 돌더라고요. 네, 네. 예. 뭐 이 일이 있기 전에도 교체설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뭐 비서실장과 뭐 정무수석 뭐 일정 부분 개각을 한다, 뭐 좀 바꾼다 얘기는 있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이게 사실은 뭐 공천 문제가 걸려 있고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도 좀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할 것이다. 네, 제 생각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이 공천 문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민주당 어제 취재한 예. 바로는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예. 이 문제 세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뭐 고소 고발도 얘기했어요.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뭐 당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제3의 시민단체가 수사 의뢰를 할 수도 네.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진복 수석은 부산 지역 언론들의 네. 이제 내용을 보도 내용을 보면 그 18대부터 부산 동네에서 계속 정치를 출마. 했었고. 앞으로 어쨌든 그 지역구를 다지려면 최소 1년 전쯤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총선 이 사건과 별건으로 총선 출마를 위해서도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겸사겸사 예. 그 개각 때 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지금 네. 내보내면 제3자 올 때는 인정하는 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진복 수석이 이제 개각설이 있었지만 예. 오히려 이 건 때문에 나가더라도 좀 한 타임 더 건너서 나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 그리고 타임. 네. 이진복 수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전당대회 때 안철수 후보에게 이야기했던 그렇죠. 네. 조용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나경원 문제 복잡한 이제 이 정치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싹 묶어서 저는 야당이 이 정도 사안은 특검 발의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특검할 그 전당대회 때부터 이어져 왔으니까 이번 건이 드러났을 뿐이지 계속해서 이런 문제 논란이 대통령실에서 뭐 당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빙산을 일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검찰에 맡겨봐야 수사 못할 거 뻔하잖아요. 이건. 네. 대통령실의 문제는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특검 발의를 들어가도 뭐 충분한 사안 같아요. 김지수 위원장님.
특검 얘기도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예. 그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상황이니까 네, 이제 네. 내부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예. 있을 것 같고 네. 정말 말 그대로 태영호 의원이 음흠. 너무 과도하게 예민하게 지금 공천 문제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건 그 보좌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 그럴 있는 가능성도 상황이니까 있는 거니까요. 저는 예. 분명히 그것도 있다고 봐서 예. 조금 지켜보고 나서 특검 얘기를 꺼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자연스럽게 저는 오늘 그 말이 참 떠오르네요. 김수지 위원장께서 녹취록 앞에 장사 없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 지금 녹취록이 지금 나온 상태인데 결국 자진 출두를 했고 거부당했어요. 이제 검찰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녹취록 앞에 장사 없다고 지금 명언을 좀 주셨는데 민주당 녹취록 상황도 앞에 겸허해야 된다 겸해야 했습니다. 된다.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자진 출두하고 이런 모습들. 네.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의 요구로 이제 빠르게 뭐 본인 처음에는 올 생각이 없었는데 네. 뭐 파리에서 기자회견하고 좀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당에서 뭐 가서 뭐 압송해 와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렇죠. 네. 어찌됐든 서둘러 왔단 말이에요. 와서 오자마자 검찰이 또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수사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 그래서 이제 본인 차원에서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한 25분간 막 열변을 토했는데요. 지지자들 앞에서. 네.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를 들여다보면 키워드가 있는데 핵심은 별건 수사입니다. 별건 수사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 이 사건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이정근 사무부총장 개인 비리를 네. 시작으로 해서 뭐 사업가 박모 씨를 통해서 10억 정도 되는 돈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지금 알선수 혐의로 이제 감옥에 가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네. 이 건 수사하다가 별건으로 돈봉투 의혹을 찾아내서 관계없는 것을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 그다음에 이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 감사. 간에 이제 다룬 녹취가 이제 JTBC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 자체가 신빙성이 있냐라는 의혹도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뒤이어서 나온 게 이정근 노트라는 게 또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뭐 이것도 처음엔 논란이 막 있었어요. 네. 뭐 변호인단과 가족이 준 거 아니냐 뭐 근데 아니다 해서 이제 고소를 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원래 그 당시에 박희태 사건 때는 네. 서울지검 공안 일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 건은 예컨대 장관이 직속 하명이 가능한 특수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 빨리 공안부로 이첩을 해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출국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죠.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기자회견을 결국은 했어요. 그리고 자진 출두를 했는데 검찰에서 받지를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도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대선 끝나면 3, 4개월 안에 끝냈어야 될 거를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즉 2차 체포영장은 이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라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됐는데 네. 이재명 대표 수사할 때 대부분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것은 대선 때 나온 얘기가 다 대선 때 당신들이 한 얘기냐 아니냐 그러지만요. 쌍방울 건은 원래 변호사 대납 문제였는데요. 시작은 대납이었는데 그거 사라졌고요. 없어졌고요. 별건 수사로 사실상 대북 송금 들어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소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집하고 자기 뭐 재단을 다 터는데 네. 지금 돈봉투 사건 가지고는 액수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좀 관행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요. 딴 거 뭐 잡을지 모르는 상태예요. 강내구 이거는. 감사가 또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네. 재청구 소식이 없다. 없다. 이 부분도 좀 보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JTBC하고 에 유출된 그 내용이 만약에 위법하게 수집된 정보라고 하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미리 가서 기자회견을 목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수사 총선이 아직 1년 남았는데요. 네. 총선 때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하는 거를 봤을 때는. 그럼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수혜적에서 입장 안 되고 나가서 항변하고 그렇게 이 요구할 수 있는 거 요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좀 더 몇 번 더 나갈 가능성이 저는 더 가도 된다고. 예, 매일 가도 매일 가도 매일 가야 된다고요? 매일 아침에 검찰청 들어가도 괜찮다는 예.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송 대표가 프레임을 하나 규정을 했어요. 본인, 조국,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를 네. 이제 묶어서 정치 탄압 프레임을 이제 새로 하나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대표가 이 프레임으로 검찰하고 계속 맞붙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만들 싶습니다. 네, 전 김재수 위원장님. 두 가지를 네. 느꼈는데 첫 번째는
그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보다 100번 나은 사람이다. 네.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러냐면 되게 팬클럽인 것 같아요. 아니, 일단 본인이 자진 출두를 아, 하셔가지고 어쨌든 예. 소명하겠다라고 예. 하는 그 상황. 예. 그러니까 요리조리 피해서 계속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재명 대표랑은 극명하게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송영길 대표는 지금 무소속인 상태에서 모든 혐의를 본인이 짊어지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당 대표가 돼서 민주당을 본인의 방탄의 플랫폼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정치적 책임성이라는 면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100번 낫다 이 생각이 하나가 들고 네. 두 번째는 그 와중에도 송영길 대표가 노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뭐 강래구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분이 이제 불구속이 되는 것은 혐의가 너무 명확하고 굳이 도주할 염려가 없고 이미 녹취록으로 너무 방대한 자료들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굳이 구속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거든요. 네. 그것과 연결해서 송영길 대표도 본인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아마 판단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희정 전 지사의 사례를 보게 되면 본인이 자진 출두를 해가지고 내가 직접 소명하겠소 하면은 어떤 도주 염려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불구속을 해버리거든요. 예. 근데 정치인한테 불구속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구속된 상태에서 뭐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네. 뭔가 불구속 이렇게 돼버리면 저 사람이 좀 죄가 없겠구나 하는 느낌적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송영길 대표가 자진 출두하면서 나는 도망갈 염려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전 국민한테 하고 약간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구속당하지 않기 위한 저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네. 여러 얘기 들어보면 어쩌면 뭐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럼요. 거네요. 이제 정치적으로도 본인이 짊어지고 구속도 네. 안 당하고 네. 일석이조죠. 자, 민주당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지금 박강원 원내대표가 지금 선출이 됐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박강원 원내대표 지금 원내 지도부 꾸리는 거 보면 비명계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황운하 부대표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취재를 해보면 이게 친명 비명 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다 법조인이 많냐 이거 법조인 중심으로 뽑은 거냐 근데 이제 박광원 대표는 네. MBC 기자 출신이고요 그래서 뭐 법조인을 특별히 좋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다만 그 수석은 런닝메이트 비슷하게 처음부터 출마할 때 준비를 같이 해서 네. 송기현 의원에 따르면 그 점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너무 법조인이 많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말실수가 없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 법조인이 말실수를 안 하지 않나요? 김기현 아니, 대표라든지 뭐 홍준표 대시장이나 다 법조인인데 근데 하여튼 뭐 본인은 그렇게 김재원 최고도 법조인입니다. 아니 근데 본인 워딩은 그래서 싹다 법조인입니다. 아니 네. 민주당에서 굉장히 그렇게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송기현 의원도 수석 법조인이시고 김용민 의원도 법조인이신데. 그러네요.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쨌든 제 취재 내용은 그렇다는 네. 거. 네. 근데 여하튼 근데 이제 박광원 의원의 스타일이 이렇게 앞으로 막 앞서서 나를 따라라 하는 스타일은 아닌 걸로 유명해요. 네. 그리고 되게 진중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 운영은 상당히 이제 원만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오늘 의총이 있거든요. 오늘 첫 번째 오늘 의총입니다. 첫 번째 의총이 예. 있고 이 자리에서 아마 주요 핵심 현안이 될 것이 돈봉투 의혹과 그렇죠. 관련된 윤관석 이성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그 원내대표인 박광원 의원이 세게 밀어붙이겠냐 했더니 전망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 가만히 있을 것이다. 다만 의총장에서 의원들이 요구가 분출하고 이분들의 어떤 정리가 필요하다. 뭐 탈당 뭐 혹은 이런 게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요구가 있으면 그걸 받아서 수렴하는 형태로 결정할 거다. 그런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자, 변희재 대표 보시기에는 이게 프레임 달지 말라고 좀 전에 제 김종인 의원하고 얘기할 때 꼬리표 참 달지 말라고 항상 내가 뭐 비명이냐고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 언론에는 비명 친명 얘기를 하니까요. 공존이 가능할 것 아니 같습니까? 이낙연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을 했으면 네. 그거는 사실상 한 팀이라고 봐도 한 팀이라고 그건 뭐 봐도 상식이적 문제고 예. 그 원내수석을 검사 출신을 앉힌 거는 네. 저는 이거는 잘못됐던지 아니면은 좀 다른 의도가 있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검찰 독재와 싸운다는 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라든지 뭐 소영길 지금 뭐나 대부분의 이제 야당 지지자들이 했는데 아니 검사 출신 가지고 원내를 조정하겠다? 그러면 뭔가 좀 저쪽 딜을 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안 그래도 민주당이 지금 검찰 수사한테 다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찰나에 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이재명 패싱하고 네. 우리끼리 얘기하자. 원내대표 만나자. 예. 저는 이번에는 거부를 했는데 예.
어쨌든 이 소영길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예. 한 번은 크게 민주당을 덮칠 겁니다. 아. 그렇게 왔을 때 의원들의 반응이 지금 40명 이상 걸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 이거 좀 조정 좀 하자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검사 출신 원내수석이라든지 박강원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서 이 집권 여당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 패싱하고 거래할 여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두 개파라고 했을 때 신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특히 지금 최근 더 그렇죠. 저건 비명계하고 뭐 친명계에서 그래서 네. 친명계 쪽에서 볼 때 야 박강원 수석이나 원내대표 이쪽이 좀 이상하게 행동한다 그러면요 그냥 바로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 바로 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조금만 이상해지면은 양쪽이 신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처한 상황이 워낙 큰 위기이기 때문에 몸을 던져서 막아주지 않으면 의심을 서로 의심하게 되니까 아. 저는 순탄하게 갈 것 같아요. 불안한 동거가 될 것이다. 아니, 근데 예. 실제로 또 네, 김재섭 위원장님. 아, 저는 뭘 봤냐면 예. 그 원내대표가 그냥 단순히 그냥 당대표랑 같이 일하는 사람 이렇게 본 게 아니고 비대위를 여러 차례 겪어봤던 저희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비대위를 구성하는 핵심 인력이 원내대표입니다. 핵심이 예. 왜냐하면 당대표가 권리 상태에서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예.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그 힘은 그렇죠. 원내대표에게 있거든요. 예.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네, 본인이 본인이, 해도 돼요. 본인이 예.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비명계에서 원내대표가 선발됐네라는 거 보고 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 비대위 체제를 슬슬 준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물러나서 비대위가 뜬다 그러면 그 다음은 똑같은 친명계 인사가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아무런 그 비대위 효과가 없거든요. 네. 그럼 이제 원내대표가 비명계 인사들 가운데서 내지는 친문 인사들 가운데서 선거를 다시 치를 어떤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그 가교 역할을 비명계인 박광원 의원이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 원내대표 비명계 뽑힌 거 그냥 간단한 일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되게 정확하게 쉽게 보고 볼 게 아니다. 예, 정확하게 예. 보고 계신데 사실은 왜 박광원 대표냐? 왜냐하면 초반에 법명이라고 하는 홍익표 의원이 우세하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판이 뒤집어진 이유가 뭐냐? 이제 몇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김재섭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 견제용 이게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더 겸손해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을 친명계 쪽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두 번째는 그러면 뭐냐? 어쨌든 당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수습하거나 정리정돈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원장급의 이런 그 당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했을 때 박광원 대표가 박광원이다. 더 낫다라는 판단을 현역 의원들이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 공천 문제도 좀 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친명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장치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당대표 견제용이다라고 보는 분석하는 게 가장 우세한 이런 거라고 그 볼 수 있고요. 상황에서 그러면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박광원 대표는 어떻게 할 거냐인 건데 박광원 대표는 이렇게 대립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번에도 뭐 누굽니까 정무수석이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빼고 원내대표끼리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 먼저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그 다음에 했어요. 내가 만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뭐 자기가 앞서서 나가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 내부에서는 뭐 나름 평화롭게 평온하게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둘 간에 불편한 동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럼 만약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특별하게 누군가를 밀고 싶었다면 뭐 역할을 했을 텐데 그런 역할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박광원 대표가 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런 아하. 분석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다시 토크킹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크킹 변희재 대표, 장윤선 기자, 김재섭 위원장 세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들 많이 다뤄봤는데요. 주말께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합니다. 뭐 갑자기 잡힌 건데 이제 일정은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어떤 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까? 어찌됐든 핵심은 한일 관계 전반, 북한 네. 및 지역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외교 관계에서 특히 정상 간의 만남은 양국이 공동 발표를 하는 게 전례인데 네. 지난번부터 이게 깨졌어요. 우리가 먼저 깼어요. 김태호 차장이 그렇죠. 먼저 깨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먼저 나온 데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잘 못하는 일본에서 이런- 먼저 보도가 됐어요. 일본에서 먼저 네, 보도가 맞아요. 됐죠. 네. 보도 요미우리 교도에서 먼저 보도하고 우리가 이제 받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핵심은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와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물컵 반잔을 채워줄 것이냐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 어제 제가 그 일본에 있는 학자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일본 학자들 두루 취재를 해보니 네.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아하. 그런 뭐 획기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은 없다. 없다. 예, 선거는 끝났지만 어쨌든 그 자민당의 유신회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극우 보수의 이 표가 많기 때문에 그 발언을 뒤집는 수준에서의 뭐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후쿠시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네. 방류 문제가 6월 말 7월 초에 이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방류하고 나면 한국에 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어제 보니까 뭐 신안군 의회 그다음에 부산시의회, 민주당 경북도당 뭐 이런 데서도 어제 일제히 기자회견을 하고 수산물 안전 점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던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기시다가 표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통령이 국민 안전 건강권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기시다가 왔을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 부분이 꽤 많네요. 지금 너무 빨리 오는 그러니까 게 생각보다 아닌가. 너무 빨리 온 것 이게 같아요. 전례가 없는 정도로 지금 미국 방문하는 것만 하더라도 최소 한 달 이상을 준비해서 네. 미국 갔다 왔는데 정상끼리의 회담은 둘이 만나서 술 마시면서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네. 실무진이 한 달 이상 조정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일본하고 언제 협의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미 외교 한 지가 바로인데 사실 일본 갔다 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때도 안 됐고 이거는 일본 쪽에서 그냥 확 들어온 느낌이 들어요. 일본에서요. 빨리 정리하자. 예. 실제로 일본 내 여론에서는 야 이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와서 일본이 원하는 걸 잘해주는데 한국 국민들이 안 따라온다. 잘못하면 윤석열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국민들과 이제 괴리가 됐을 때 네. 일본에 와서 약속한 게 다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좀 마무리하고 와라 이런 여론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일본 언론에서. 예. 그러니까 기시다 쪽에서의 요구사항 그리고 이제 약간의 립 서비스 한국 국민들에 대한 어허. 그래서 일본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잡힌 게 아닌가 우려스러운 점이 조금 있어요. 빠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김재수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빠른 게 뭐 나쁜 건 나쁜 아니라고 건 봐요. 아니다. 왜냐하면 근데 예. 우리가 예. 처음에도 그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 드렸던 것은 이게 진짜 단순히 한국과 일본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배후의 조정 세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이다 이거는. 네. 미국이 배후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물컵 반잔을 채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어차피 그 통합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네. 그럼 결국에는 반잔을 빨리 채우라고 계속 그 요구했던 게 바로 야당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반잔을 채우는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뭐 기시다가 빨리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번 그 한미 우리 정상회담에서 한미 우리가 방미 일정 가운데서 중요한 것 하나라고 한다 그러면 뭐 야당에서는 핵 공유와 관련돼서 뭐 진척된 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다고 워싱턴 보거든요. 선언요. 네, 왜 그러냐면 그 핵 공유라는 게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핵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비용이 네. 들지 않지만 만약에 유사시에 정말 전쟁이 났을 때 그 우호국 내지는 핵 보유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나 더 거슬러서 박근혜 정부까지도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뭐 천안문 가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그 신뢰관계라는 게 많이 깨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적어도 이번 워싱턴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과 한국 간의 신뢰관계는 좀 두텁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핵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미국의 핵에 갖는 신뢰와 지금 미국의 핵에 대해서 갖는 신뢰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네. 그리고 한미 동맹은 결국 일본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통해서 예. 같이 한반도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 일괄
적인 이 내용들이 이번 기시다의 방문에 의해서 빠르게 좀 조기 한미일 공조 이게 공조가 가능하다? 빠르게 가능할 것이다. 완성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자,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몇 가지를 좀 중요한 것은 네. 이제 한미일 군사 협력이 되겠죠. 안보 협력. 안보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는 거겠죠. 사실 이것은 김재섭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요구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건 수건 사업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땐 네. 인도 태평양 방위 협력 때문에 그렇고 인태의 중요한 키워드는 중국 견제지 네. 북한 견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왜 인태 전략을 세우냐라는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그 정부 출범 때부터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던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 핵공유 사실상 핵공유라고 했지만 실제로 에드워드 케이건 그 NSC 미국의 NSC 그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이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이것은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명토 박아서 공유가 설명을 아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핵공유 예.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쉐어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 컨트롤 오프 웨펀이라고 해서 핵무기 통제권은 미국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NPT에서 탈퇴하지 않고 NPT 체제를 유지한다는 게 1번 의제예요. 워싱턴 선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란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기본 노선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 주말께 있으니까요.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영 이제 특히 라디오 패널 구성 관련해서 좀 편향성 지적이 있었어요. 저희 YTN 라디오도 좀 얘기가 장윤선 기자님도 실명이 좀 거론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네. 좀 그 억울한 게 기본적으로 예. 취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기자거든요. 네. 근데 기자한테 너는 편향됐다라고 하려면 그 팩트가 있어야 돼요.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분이 안 좋습니까? 아니요, 뭐 그냥 저는 예. 기분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좀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자도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보도하고 있는데 편향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그거는 사실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장윤선 네. 기자님 같은 사람들은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네. 이 보고서의 최종 목적은 예. 검은색. 검은색? 예, 그러니까 파란색이 저 뭐 야당 쪽이고 뭐 예. 빨간색이 여당 쪽인데 검은색이 뭐냐면 보수 참칭 패널들이야. 아, 저희 프로에 예. 출연하는 장성철 소장 보수라고 나왔는데 예. 이 자기 편 안 드는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려고 터뜨린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그 압력이 좀 세게 들어올 것 같아요. 고압력이 들어. 김주섭 위원장님은 저는 무슨 색으로 돼 있나요? 저는 그걸 못 봤는데. 빨간색. 빨간색으로 돼 있겠죠. 빨간색 돼 네.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는 안전하고 이런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제가 이제 현업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제가 방송국 이 방송국 저 방송국 다녀보면 그 제작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데 맞추고 싶어요. 국민의힘에서 안 나온다. 잘 나오지 않는다. 근데 그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했더라고요.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불러도 안 나온다, 숨는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와서 발언을 하고 토론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잘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어제 이 내용도 취재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우리는 부르면 나가는데 또 안 부른다. 안 부른다고요? 예,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한번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근데 저는 뭐 제가 국민의 어떻습니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말씀드리면 그 제가 겪은 사례는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받고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그 절차적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내에서 네. 당연히 그 뭐 SNS에도 게시를 했었고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저한테 들어왔던 지적이 뭐였냐면 저거 봐라 이준석이랑 친한 애들만 방송 나가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다라고 해서 정말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던 게 그럼 반대 토론자를 불러달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만나서 토론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당내 절차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데 민주당이 논의할 필요도 없고 네.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 징계 찬성할 수 있죠. 얼마든지 찬성할 네. 수 있어요. 그러면 찬성하는 근거를 국민들께 납득시켜야 되니까 같이 나오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하시는 분은 없고 저거 봐라. 쟤네들이 다 방송을 장악해서 친 이준석계 애들이 방송을 장악해서
이준석에게 유리한 그 어떤 여론을 조성한다. 저는 그럴 생각도 없었고 네. 그냥 제 생각을 얘기했던 것뿐이고 반대 토론자도 얼마든지 왔었으면 했거든요. 근데 결국 출연을 다 안 하셨었어요. 그 당시에도 어려운 주제라고 다 꺼려하셨고 네. 맨날 방송 펑크 나서 와달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적어도 이 패널 구성과 관련돼서는 물론 제가 봐도 물론 약간 그 친야 성향의 패널들이 많은 건 제가 그렇게 보이시 약간 그렇게 느끼는 느낌적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인상적인 그거는 거니까. 국민의힘 책임도 네. 있는 거죠. 얼마든지 나 손들고 내가 나와서 저쪽이랑 토론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뭐 문제 지적은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책임이 없느냐?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세요. 보수 패널 두 분에 진보 아니요, 패널 근데 저 지금 하나예요. 우리 변희재 대표님은 보수 참칭인가요? 저는 참칭이에요? 참칭도 아니라 예. 자로 분류하는 것 같은데. 예. 저도 우리 변희재 대표를 공영방송에 아니 애국 보수 아니에요? 전 지금도 제가 가장 강력한 거의 제가 하는 사람 지금 네. 오른쪽 끝에 계시는 오른쪽 공영방송에 출연했다가 예. 조회수가 갑자기 80만 넘어서 바로 잘렸어요. 예. 조회수 없다니 바로 잘려버렸습니다. 예. 조회수가 없다고요?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높아서. 높아서 잘렸다. 예, 주목이 위에서 돼서. 주목이 돼가지고 네, 한 번에 아. 잘렸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요거 짚어주고 싶은 게 네.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을 정말 열심히 지지하는 보수 유튜버들 100만짜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실제로 섭외하려고 그러는데요. 보수 유튜버들 안 나옵니다. 보수 안 나와요. 유튜버들 잘 안 나올라 그래요. 아니 근데 예. 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요. 정치 사상의 자유가 있어요. 그건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토론하되 다만 사실이 아닌 잘못된 사실을 뭐 언급하거나 이러면 그건 당연히 법률적으로 그렇죠. 예. 제재를 받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가 됩니다. 저는 그런 정당한 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도표로 구성을 해서 뭐 누구는 빨간색, 누구는 파란색, 누구는 까만색 이런 식으로 임의로 저는 사실 이게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해요. 명찰 같은 거 달아주는 그렇습니다. 거. 왜 저를 누가 저를 왜 파란색으로 저는 민주당도 아니에요. 민주당 욕 예, 비판도 저는 많이 민주당 하세요. 당원인 적도 없고 민주당에 대해서 매우 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박성중 의원은 제 소속까지 잘못 얘기했어요. 예, 그 소속을 막 한 번만 들여다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마저도 틀리는 무성의. 알겠습니다. 뭐 챙겨주십시오. 저희 YTN 라디오 뉴스킹에서는 국민의힘 모두 섭외를 하시고 모두 오신다면 받아드리겠습니다. 꼭 좀 출연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킹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윤선, 변희재, 김재수 위원장님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